한국인들은 집진이나 만드는 게 어울린다. 40년 전 일본 반도체 기업의 수장들이 모여 한국을 비웃으며 했던 말입니다. 당시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를 독점하며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술 제국으로 군림하고 있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삼성전자에게 무려 9조 원이 넘는 파격적인 보조금을 확정 짓자 열도 전체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이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며 부활을 꿈꿨던 래피더스 프로젝트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고, 일본 언론들은 우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라며 연일 통곡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대한민국 반도체 40년의 잔혹사,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압도적 승리의 순간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가슴 뜨거워질 준비 되셨나요? 일본의 비웃음을 찬사로 바꾼 우리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 그 위대한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사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대한민국은 반도체 변방 중의 변방이었습니다. 당시 반도체 기술을 구걸하러 일본 공장을 찾았던 우리 기술진들에게 일본인들이 보여준 태도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가르쳐줘 봤자 이해나 하겠느냐, 공장 바닥이나 닦고 가라는 식의 모욕이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핵심 장비를 팔면서 매뉴얼조차 제대로 주지 않아 우리 연구원들은 일본 기술자들이 퇴근한 뒤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기술의 파편을 모아야만 했습니다. 밤마다 차가운 연구실 바닥에서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그들이 삼켰던 것은 눈물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저들을 넘어서겠다는 도끼 서린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끼는 64K 디램 세계 최초 개발이라는 기적으로 이어졌고, 일본은 그때부터 서서히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놈들이 미쳤다. 잠도 안 자고 반도체만 만든다. 당시 일본 언론에 실렸던 실제 기사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견제는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2019년 일본은 기억하시나요?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기습적인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당시 일본의 고위 관료는 방송에 나와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석 달 안에 멈출 것이라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인의 DNA를 몰랐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더 단단해지는 그 무서운 저력을 말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두 번 다시 지지 않겠다는 문구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단 1년 만에 우리는 불가능하다던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고, 오히려 일본 소재 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며 제발 물건 좀 사달라고 한국 공장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반도체 질서 속에서 주인공은 일본이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들어서는 삼성전자의 거대한 파운드리 공장.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기술인 2나노, 3나노 공정이 실현되는 전 지구적인 심장부입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의 구애를 뿌리치고 삼성에게 보조금 9조 원을 안겨준 이유는 명확합니다. 삼성이 없으면 미국의 미래 산업도 없다는 것을 펜타곤과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죠. 반면 일본은 어떤가요? 수십 년간의 기술 공백을 메우지 못해 쩔쩔매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들을 억지로 모아 만든 래피더스는 아직 2나노 설계도조차 제대로 그리지 못해 헤매고 있고, 해외 투자자들은 일본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한국의 중소기업에 투자하겠다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 애플, 구글, 엔비디아의 CEO들이 줄을 서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칩 좀 만들어 달라며 삼성전자, 경영진의 스케줄에 맞춰 식사 자리를 구걸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40년 전 집진이나 만들라던 무시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처절한 복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 문건이 유출되면서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문건의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한국과의 반도체 기술 격차는 이미 20년을 넘어섰으며, 현재의 일본 기술로는 100조 원을 투자해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자백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국은 우리의 하청 기지일 뿐이라며 거드름을 피우던 일본의 엘리트 관료들이 이제는 뒤에서 이런 처참한 보고서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일본 국민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더 가관인 건 일본의 태도 변화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반도체 연합군이라 불리는 래피더스의 회장이 한국을 몰래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한국의 중소장비 부품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제발 기술, 제휴 좀 해달라고 읍소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집신이나 만들던 나라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이제는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력의 역전이자 실력으로 증명한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볼까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알트먼 같은 전 세계 IT 생태계를 지배하는 거물들이 왜 일주일이 멀다 하고 한국을 찾겠습니까? 그들이 바보라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 만든 HBM 반도체와 이나노 공정이 없으면 그들이 자랑하는 최첨단 AI는 그저 전기를 잡아먹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인류 문명을 유지하는 산소와 같다. 어느 외신 기자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은 이 상황을 타개해보려 필사적으로 반도체 부활을 외치며 대만 기업을 끌어들이고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돈만 쏟아붓는다고 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공정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한국인 특유의 지독한 몰입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일본이 매뉴얼 따지며 퇴근 시간 챙길 때 우리 연구원들은 방진복 안이 땀으로 흥건해질 때까지 단 0.1나노미터의 오차를 잡기 위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지독한 시간이 지금의 반도체 제국 코리아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 일본의 젊은 천재들마저 일본 기업을 버리고 삼성전자에 입사하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도쿄대 공대 졸업생들이 자국 기업인 소니나 파나소닉 대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모습을 보며 일본 노년층들은 나라가 망했다며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이 거대한 문명사적 대역 전극.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일본의 견제에 흔들릴 필요도 강대국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세계의 기준이 되었고 전 세계가 한국의 입만 바라보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이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닌 차가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압도적인 번영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40년 전 모욕을 견디며 쓰레기통을 뒤졌던 선배 엔지니어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먼지 하나 없는 클린룸에서 사투를 벌이는 우리 젊은 기술자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금자탑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유산을 지켜내고 더욱 발전시킨다면 대한민국은 향후 100년 동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기술 강국으로 군림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줍시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이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가슴 벅차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